9월 11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PPI 지수가 괜찮게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에 또 힘이 실렸는데 이제 5장 넘어가면서 사실 좀 안 좋은 이슈가 좀 발생했죠. 이게 정치적인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우는 조정이 나왔고 나스닥 S&P 500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하락 종목들은 계속 최근에 하락 종목들이 살짝 V로 마감을 하고 있어요. 시장 자체에 주도주가 좀 특별하게 형성된 업종들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발표했었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약간 하회하게 되면서 이거 봐라, 물건 만드는데 그렇게 부담 없다,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네, 인플레이션 없다 하면서 너무 늦었다, 빨리 금리나 내려라 하면서 또 저격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뭐 금리 인하는 사실 기정사실이죠. 근데 이제 B컷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아마 9월 달에는 2.25% 베이비컷을 하면서 연속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S&P 500 좀 보시면은 아마존, 네, 애플, 메타, 구글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특히 뭐 오클로, 이 비싼 주식이 여러분들, 와, 이거 뭐 $300 되는데 이게 뭐 35% 올랐어요. 뭐 브로드컴 여전히 강세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가 미쳤어. 이 반도체에 미친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음흉한 이 샘 알트만, 이 샘 알트만이 뭐랬습니까? 지지난주에 인공지능 지금 너무 거품인 것 같다, 인풋 대비 아웃풋 나오려면 20년 걸린다 해놓고서는 오라클이랑 400조짜리 계약을 해요. 4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인데 400조짜리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계속 간다. 인공지능 최고. 인공지능이 올라가니까 어떤 게 올라갑니까? 자, 인공지능 올라가면 반도체가 가장 최우선이고요. 반도체, 그 다음에 인프라. 네, 오늘 전력 서비 관련 테마주들 다 올랐습니다. 버노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전력 설비 올라가면은 아마 그 다음에는 원전 또 에너지 관련 테마가 올라갈 가능성도 큽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수남매가 나오기 때문에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제 AI 산업은 말 그대로 이제 국가 간의 전력 싸움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한 이 인공지능 기대감들은 대부분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됐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해본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력 설비, 인프라 관련된 테마주들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선 파워텍이 좀 제일 끌린다. 보선 파워텍이 좀 제일 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코인 또 오늘 코인 아니죠, 오늘 밈주식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5달러 1달러 2달러 달러도 아니라서 동전주. 네, 페니 주식 5달러 미만 주식들이 오늘도 이렇게 장국곳에서 몇 개씩 출몰하고 있는데, 요즘 요런 것들 찾는 또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요런 것들 찾는 재미도 좀 쏠쏠히 챙기면 될까. 이건 뭐 10만원 100만원 넣어뒀는데 막 1000% 올라가면은 갑자기 막 갑자기 벼락 부자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노리는 투자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관련된 내용들을 발언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다만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이걸로 좀 어느 정도 커버 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독일은행, 바클레이즈, JP모건이 S&P 500의 목표가를 지금 거의 7천 엄청나게 계속 올라. 어디까지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올려요. 네, 그래서 7,000포인트까지 올렸는데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마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상한악 종목들은 그렇게 막 압도적인 우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예전에 이제 지난 코로나 시즌 때 주가가 올라왔던 거랑은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뭐냐, 가는 놈만 간다. 가는 놈만 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ADR 지표 보시면은 팍 올랐죠. 갑자기 바닥에서 팍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더 추세를 돌렸는데, 여기서 추세 돌리면 아직도 여전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자동차 지금 우리 파티에도 현대차 기아는 못 올라가. 그냥 멈췄죠. 현대차 기아차 주주분들은 굉장히 열받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모멘텀이 꺾여버려서 실제로 매출에 꺾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성 파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눈물을 삼키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자, 미국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무려 2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이 돌파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비중 자체가 25%가 돌파되면은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K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중국 쪽에 대한 규제, 웨이퍼 패널이라든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서 베트남 쪽에서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남아 쪽에 꽉 잡고 있는 태양광 기업들은 뭐다? OCI입니다. OCI. OCI 홀딩스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좀 이슈가 나왔던 게 이게 9월달에 이제 방한도 했던 이제 이 찰리 커크인데 이게 보수 농객으로 굉장히 유명한 농객인데 이게 실제로 지금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좀 끔찍한 사건인데 총격 이분이 이제 뭘 하냐면은 보통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텐트 친 다음에 자기랑 토론하고 싶은 과제 해가지고 1대1로 토론을 해 막. 토론하면서 이제 각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컨텐츠가 엄청 유행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유행해졌거든요. 이번에도 대학에서 이제 그런 토론 관련해가지고 1대1 토론 관련해가지고 컨텐츠를 진행하다가 진짜 총격의 사망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지금 뭘 할까? 저는 이제 주방위군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방위군이 몇 군데 이제 주들에 있는데 그래서 주방위군들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뭐 불법 체류자, 뭐 난민 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정치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들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란드 관련된 뉴스도 좀 많이 나왔었죠. 러시아 드론이 한 6대 정도가 뭐 폴란드 영공을 이곳저곳 왔다 갔다 했는데 격추했어요. 격추했는데 막 민간에 떨어져가지고 민간 지붕 부서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게 이불로 러시아가 나토에 방어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시범 비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유럽의 군사들은 거의 한 30년 넘게 꿀 빨았거든요. 나토의 아래에서 미국의 이제 패권의 아래에서 걔들은 국방비도 안 썼어요. 탱크도 몇 대 없어. 독일에서 탱크 만들려면 3, 4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막 국방부가 증인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는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이 사람들이 국방비에 쓸 돈보다는 차라리 사람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더 해주는 게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우리나라한테는 다 악재입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유럽연합이 좀 전략적 예측 보고 이거 여러분 링크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다 요새 한글 번역 되잖아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재밌어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세계는 극단적으로 변했다. 국제 규칙 기반 질서가 무너졌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영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내용, 막 PDF 파일이 막 30페이지가 넘어요. 요거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비관적으로 적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이제 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만 관련 어제도 나왔던 뉴스인데 이제 수출이 이제 우리나라를 압도적으로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오픈 AI 관련해서 오늘 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비나텍 여전히 영상 한번 찍어드렸거든요. 대바닥에서. 임명고 신고가 달리고 있고 저는 비나텍 보선 파워트도 한번 오늘 영상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공공주택, 공적주택 LH에서 지금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라에서 분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리파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증시 연고점인데 개미 순매수가 톱 10 중에 8곳이 마이너스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네이버가 많이 마이너스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카카오페이랑. 그래서 개인 투자들보다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의 승률이 많이 좋다. 결국엔 여러분들 보세요. 대장주들은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증명했다는 점들.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분할 매수가. 그리고 뭐 개별적 일주 종목들 하나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나씩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일정 종목도 보시면 좋습니다. 자, 대우건설이 전국 150개 현장 작업 중단했습니다. 저는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시겠지만은 직을 걸겠다. 산재 사망자 OECD 평균으로 줄이는데 직을 걸겠다 했잖아요. 근데 직을 건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사망사고가 발생.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잘못된 걸까요? 통계의 법칙이에요. 통계의 법칙. 일정
어느 정도의 산업군에서는 일정 사망량이 나오는 게 통계야.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통계를 무시하려 그래. 내가 각 무전 사업장마다 절대 산재 나오면 안 됩니다 하면은 산재가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진짜 이게 안타깝죠. 이 권력이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통계적인 거. 그러니까 직을 걸지 말고 빨리 추가적으로 안전대책하고. 그러니까 105개 현장 작업 중단되면은 정치인분들 여러분들 국회의원 아시겠죠? 월급 1,000만원씩 넘게 받습니다. 장차관들 1,000만원씩 넘게 받는데 이 사람들 105개 현장 건설 현장직들 일용직들 다 직업 잃는 거예요. 거기 있는 가족들은 아직도 지금 포스코 ENC 공장 안 돌아가고 있잖아. 몇몇 명이 일자리 잃는 거라니까요. 한마디에. 그런 걸 생각을 못해. 권력을 잡으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거셔야죠. 또 사망했는데. 매일 사망합니다, 매일. 이건 어쩔 수가 통계라니까. 그러니까, 지지난 정권에서 통계 조작하잖아요.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숫자를 좀 봐야 된다. 숫자를 봐야 된다.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조심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이 다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럼 집값은 오른다. 네,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안타깝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제외하고는 이번 주 큰 일정 이슈 없습니다. 네, CPI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금리는 확정됐는데 매크로 지표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매크로 지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고용 지표가 1년 동안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오염된 고용 지표 가지고 그냥 지표 딸딸이 쳤던 거야. 1년 동안에. 그 지표 가지고 전만 분석했던 전문가들 예측했던 다 틀린 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냥 잘 갑니다. 매크로 지표가 의미가 없어. 왜 매크로입니까?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매크로 지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뭘 해야 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펀더멘탈, 모멘텀,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정부 권력자들이 주식시장 살릴까, 부동산 살릴까, 거기에 어떻게 손가락질에 달린 거야, 손가락질에. 예, 손가락질에 달린 거다. 예전에 그 중국에 한 명 있잖아요. 저 새는 나쁜 새다 하면은 참새가 몰살했듯이 저 새는 좋은 새다 하면은 빨리 글로 가야 되고, 부동산 좋다 하면 부동산으로 가야 되고, 주식시장 좋다 하면 주식시장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업 분석이 의미가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정치권들이 지금 주식시장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유동성 파티 준비하면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오전장에도 또 재밌는 일이 또 발생할지 지켜보면서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